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땐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누르시면 오늘 보니까 살짝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며칠 사이에. 예, 여기 없던 기능들 요런 요 표시가 보이네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거는 이제 기존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면 지금 시나리오 보면 요거 생겼어요. 그래서 쉐어 뭔가 봤더니 내가 만든 내 시나리오를 이제 온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쉐어해서 이제 공유해서 써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12번 할 거니까 처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테스트 크리에이트 뉴 시나리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가 조금 손에 적응되시면 이제 직접 하나둘씩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한 모듈을 뭐 추가하거나 쓰실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시나리오 만들어진 거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요 밑에 있었거든요. 메뉴. 요게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클릭하셔서 임포트 블루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신 거 여기서 12번 요거 한번 꺼내 볼게요. 열기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제가 일부러 이제 나노바나나 용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요게 지금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시나리오가 요거는 일부러 이제 자연스럽게 대표님들이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계정도 세팅되고 하실 수 있도록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이노리더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노리더는 이제 RSS 서비스라고 해서 특정 블로그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거를 쓰는 이유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얘네들이 무료로 많이 줘요. 무료로 이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기 때문에 얘네들 거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노리더, 그러니까 RSS 방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고요. 요 RSS 서비스 하는 거는 국내 언론사들은 다 서비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러신 거고요. 혹은 이제 특정한 내가 그 사이트의 데이터를 직접 당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사이트 링크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이노리더입니다. 제일 무료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빠르게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 하면 그냥 바로 가입되니까. 가입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요 피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보면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를 하고 내가 이제 피드 구독해 둔 거를 여기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원하는 폴더별로 요 피드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피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애드 피드.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탑뉴스, 테크뉴스, 뭐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마케팅, 어떤 뭐 스킬, 그 다음에 취미, 라이프, 스포츠.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취미가 있다. 이쪽에 대한 뭐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 쭉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어떤 이런 그 포스트들이 있겠죠.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거. 이거 봤더니 디자인 아이디어. 나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은 팔로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팔로우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하면 요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구독된 게 들어와요.
그리고 폴더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원하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원하는 어떤 그 포스팅 혹은 그 기사, 저널 이런 것들만 내가 딱 모아서 볼 수 있겠죠. 요게 RSS 서비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블로그나 기사들을 원하는 것만 딱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근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 활용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 요거를 활용하는데, 자, 자동화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 올라오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나 어떤 뭐 컨텐츠를 자동으로 땡기려면은 요런 거 말하는 게 좋은 게 없겠죠. 요 특정한 그 블로그나 저널리즘만 딱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잡아올 테니까.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폴더로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들고 오겠죠. 혹은 피드를 잡아버리면 내가 팔로우한 피드들이 쭉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놨습니다. 아까 어디 갔지? 제가 선택한 게. 잠깐만요. 인테리어. 오케이. 인테리어로 가서 못 찾겠거든 뭐 검색하면 되죠. 인테 여기 있네요. 인테리어 디자인 아이디어. 그리고 몇 개 들고 올 거지? 한 개만 들고 와야죠. 세이브. 자, 그러면 얘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불러오시면 이거 뒤에 세팅하기 전에 먼저 하실 게 첫 번째 것만 세팅하시고 일단 끊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세팅하다가 나중에 혹은 시나리오 제가 막 드리면 한 번에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첫 번째 것만 잡고 이렇게 세이브 해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들고 오는 애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거를 그냥 러너스로 할게요. 내가 실행할 때만 동작하게끔. 자, 이렇게 하고 러너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기사 중에서 들고 와서 이제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오토라이즈를 해도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 지금은 또 돼요. 돼요? 예. 네. 그럼 정상이었네. 네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한번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 보실 때 항상 요게 의미가 뭐냐면 얘가 지금 한 번 일을 하는데 잘 성공한 거예요. 얘가 뭐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 카운터가 2가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리미트를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하면 10번 갖고 올 테니까 이 열로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번 잘 수행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에러 나면 빨간색 뜨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모듈은 각각의 고유하게 자기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죠.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고 나가 이제 아웃되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들어오는 데이터는 지금 요걸 들고 온 거예요. 좀 전에 요 지금. 그리고 얘가 그 안에 이제 긁어온 데이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숨어 있어요. 캐논셜 여기. 요거 들고 온 거예요. 요거. 한번 카페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거를 이거 어디서 들어오지가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면 다 열어보시면 되고 플랫폼마다 다 틀려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이런 플랫폼마다 열어보시면 대충 감이 와요. 어디 있겠다 싶은 거. 얘네들은 왜냐면 어쩔 수 없죠. 개발자들이 다 틀리고 플랫폼이 다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여기 저장합니다. 여기. 요거 카피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이 기사.
오케이. 자, 이제 들고 온 것만 끝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연결.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를 들고 오고요. 요까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얘는 거기에 주소가 이런 게 있다를 들고 온 거고, 실제로 데이터는 겟터 파일, 얘가 들고 오는 겁니다. 자, 들고 왔어요. 그 페이지의 내용을 들고 왔겠죠. 자, 열어보면 그 HTML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뭐 보기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텍스트로 파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파싱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정리한다, 분류한다, 이런 의미로 예, 씁니다. 다시 러너스. 오늘은 처음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예, 좀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열어보면 이번에는 요 텍스트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보기 불편했던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이제 텍스트만 남겨놨죠. 예, 뭐 언어는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은 언어 천재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다 번역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주죠. 대표님들은 하셔야 되는 건 요렇게 시나리오를 받으면 하나씩 내 계정에 이렇게 세팅하시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요 내용들은 자꾸 봐두시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이제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실행하셔서 여기다가 그러면 오른쪽에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뭐 짧은 거는 한글로 바꾸셔도 되고 추가하거나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한글이나 영어로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영어로 쓰면 좀 더 한글보다는 얘네들은 영어로 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영어로 한글로 해놓고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입금 붙여넣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짧은 한 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짧은 거 그런 거 그냥 한글로 쓰세요. 번역 굳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보다 영어가 토큰 소모가 거의 한 반 정도로 적게 들어갑니다. 2바이트 문자권이라 그러고요. 한글은 자음모음이죠. 영어는 한자고. 그래서 토큰 소모도 훨씬 적습니다. 그 토큰 계산하는 거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롬프트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썼구나. 나는 하면 이렇게 써먹어 봐야지. 그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시나리오 완성하기 전에는 건들지 마시고 완성하고 잘 돌아가면 그때 이제 하나씩 나만의 스타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확장 바꿔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요런 메이크나 제피어 같은 혹은 엠파렌 같은 자유도 확장성이죠.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자들이 딱 만들어 온 프로그램 그냥 버튼 누르고 키워드만 눌러가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요런 자유도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여기 이제 뭐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커넥션 플랫폼당 기본적으로 계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계정을 여러 개 쓰지 않는 한은 하나면 됩니다.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힘들어요 찾기.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떤 그 모듈인지, 그 다음에 모델이에요. 모델 기본적으로는 포 미니를 많이 씁니다. 가성비와 이제 금액과 성능이 딱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똑똑한 놈 쓰고 싶다 이거 쓰면 되죠. 토큰 많이 소비하죠. 훨씬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 나요. 미니보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금이치 4, 5.3, 5.4, 5.3, 5.1, GPT 4.1, 그 다음에 4 이렇게 가는데 요 안에서도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써 있는 거는 그 날짜 시점에 안정화 버전, 더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딱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붙어 있는 거는 계속 그 모델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보면 모델명 밑에 미니가 붙고요. 그 밑에고 제일 저렴한 거는 나노가 붙습니다. 나노. 나노. 여기 보시다 보면 끝에 이렇게 나노가 붙어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게 미니보다 한 급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미니 정도 쓰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냥 자동화 할 때는요. 근데 이제
모듈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듈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해졌으면 하는 모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위로 조금 올려가지고 4나 5원 정도. 그리고 나는 한번 진짜 똑똑한 거 써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5 쓰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각각의 선택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이제 쉽게 하면 두뇌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AI한테 프롬프트를 넘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롤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볼게요. 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열어보면 유저가 있죠. 유저. 요건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제가 이제 하나만 정했는데 이제 프롬프트가 많아지고 하면 이제 몇 가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디벨로프 시스템은 전체 지침, 뭐 쉽게 말하면 뭐 온도감, 태도, 뭐 기본적인 전체적인 지켜야 할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 정의해 줍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일은 요 유저, 롤 유저 프롬프트로 일을 시키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어시스턴트는 뭐 GPT스나 이런 거랑 연계할 때 뭐 프로그램적인 부분 연계할 때 쓰는데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툴은 뭐냐면 새로 생긴 건데 외부에 만들어진 어떤 도구라든가 외부 시스템하고 연계할 때 이제 이걸 쓰게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스템하고 유저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큰은 지금 4,000 토큰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 토큰 안에서 일을 하라라고 한 거고 사실은 뭐 이 정도 필요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놓고 되고 이거 다 소모된다는 거 아니고 이 안에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사를 요약하죠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블로그 원문을 작성합니다. 블로그 앞에서 넘어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주는데 클릭해 보면 앞에 내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원하는 이 앞에 모듈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를 매핑해서 쓰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요 34번 번호가 써 있어요. 보면 여기 번호 써 있죠. 여기 번호 써 있죠. 그리고 지금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어떤 건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넘어오는 기사 요약분을 가지고 블로그 본문을 써라. 그 다음 얘는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미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노바나나에 그냥 이 블로그 내용을 적어주면 제대로 못 만들 확률이 커요. 원하는 게 안 만들어지거나 왜 한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전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바로 앞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앞에서 넘어오는 이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뒤에서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로 해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생성하죠. 자, 이제 여기에 대표님들 API 키를 여기서 아까 만들었죠. 요거 생성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요거는 저희가 요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나? 스키마. 일종의 그 매뉴얼 같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일 시킬 때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일 똑바로 시키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T2I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 I2I 이미지를 이미지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나노바나가 이걸 잘하죠. I2I 멀티 여러 장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건데 오늘은 요걸로 해볼게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 API 스키마 포맷이에요. 이거로 쓰셔도 되고요. 혹은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죠. 요거 같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좀 나노바나 이미지를 좀 디테일하게 핸들링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옵션이 뭐 에스펙트 레이어 화면 비율
이미지 리졸루션,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 건지, 퀄리티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 카운트는 한 번에 몇 장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렌더링 속도, 그 다음에 타피가 이게 뭐였더라? 제가 지금 살짝 정리해 놔야 되는 기억이 안 나네. 타피. 이게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디 정리해 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크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었어요, 이거. 네. 안 써도 되는 옵션이었는데 뭐 이것도 매직 프롬프트 뭐 이미지 내가 넣은 프롬프트보다 더 이제 이 보강된 형태로 AI가 좀 그 이미지를 더 이제 프롬프트를 나는 원걸 이렇게 했으면 매직 프롬프트가 이제 동작을 하면 뷰티 원걸, 코리안 뷰티 원걸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확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나노바나나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 이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한 이 옵션 모듈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분, 뭐 꼭 필요하지 않은 거 필요 없고, 여기서 보면 안 쓰면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만약에 에스펙트 레이쇼를 내가 따로 안 쓴다, 화면 비율을 안 쓴다, 그럼 1.1로 적용되는 거예요. 캔디데이트는 1로 적용될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본값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적지 않으면. 여기서 안 썼다고 해서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값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거 보면은 앞에서 넘어오는 요 포맷은 스키마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는 그냥 이 포맷대로 원하는 옵션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요런 포맷으로 스키마를 받았고 그 밑에 이제 온 이런 그 옵션을 준 거죠. 요거 이제 0.8 이런 거는 텍스트와 뭐 이런 이제 비율, 얼마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 요것도 16대 9로 정의해 놓은 거죠. 내가 만약에 9대 16 인스타용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9대 16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요렇게 비율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블로그를 쓸 거니까 저는 가로로 긴 게 맞는 것 같아요. 16대 9.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들 각자 본인 API 키 여기 넣어주시고요. 얘네들 생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한 3초에서 5초,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제 트래픽에 따라 틀려요. 한 일단 5초 넣어볼게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나노바나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URL 형태로 이미지를 출력하지 않고요.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하죠. 막 이렇게 이따가 볼 거예요. 막 이제 막 아스키 문자로 막 쭉쭉쭉쭉쭉쭉 돼 있는 거.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부에서 바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얘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URL을 클라우드 너리로 뽑은 다음에 여기서 퍼블릭 URL로 뽑아서 그걸 뒤에서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 앞에서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섞어지게 해서 하나의 문서 만드는 애가 얘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하나로 문서를 만드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똑똑한 애 써도 돼요. 원하신다면 뭐 5원이나 혹은 지금 4.5 미니였잖아요. 미니가 아니라 뭐 4.5 정도 한 단계 위에 뭐 요 정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바꾸시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HTML 문법으로 바꿔서 내 구글 닥스 내가 운영하는 내 구글 드라이브에 내 구글 드라이브 제 폴더 있죠.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이제 포스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러고 이제 세팅 다 되신 분들은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는 요거를 한번 요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블로그 원문 여기 12번이었죠.
나노 바나나 밑에 있겠네요. 요건가 보네요. 저는 지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세이브 온디맨드. 자, 러너스. 자, 성공하신 분들은 한번 캡처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퀄리티가 나노바나나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성공 못하시거나 안 되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올려주세요. 예, 한 분씩 봐드릴게요. 맨 마지막 모듈 그저 매핑을 잘못해갖고서는 에러가 났는데요. 그것만 따로 어떻게 저거 하는 수는 없나요? 글쎄요. 뭐, 그 앞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 값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어디서 에러 나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저 뭐야 구글 닥스를 지금 엉뚱한 걸 올렸어요. 아, 그거는 안 돼요.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갖고 와요? 아마 결국 새로 얘 따로, 이미지 따로 올라가 있을 텐데. 새로 돌려야 되네요. 예, 예, 예. 자,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 이제, 여기서 에러 났네요. 자, 여기 API 키 안 들어가서 에러 난 거예요, 저도. API 키 넣어줄게요. 대표님들도 각자 본인 API 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카피해서, 네,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그렇게 비용 토큰 많이 소비 안 합니다. 지금 제미나이 2로 해서 뭐 요 중에서 제일 비싼 건 그나마 얘겠네요. 예,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가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더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요 정도 나가네요. 예, 평균. 0.039, 0.04불이니까 뭐 한 5, 60원 정도? 한 장에? 그 정도 나가겠네요. 상대적으로 플럭스 1.1%가 0.04불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도시아재 대표님. 이미지가 괜찮죠? 퀄리티 잘 뽑으셨네요. 그죠? 네,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잘 뽑으셨네요. 네네네. GPT 이미지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거 만들어진 동안 말씀드리면 GPT 이미지 원이 이 동네 있죠. 달리 3. 얘네들이 지금 그동안엔 요거였단 말이에요, 비용이. 예, 0.08불, 100원 정도 했죠. 근데 최근에 GPT-1 미니가 나왔어요. 예,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요 녀석은 0.01불이에요. 예. 그럼 또 얘기가 틀려지죠? 또 이러면 틀려지고, 뭐 자동화용으로 쓰신다면 미니를 쓰는 것도, 왜냐면 얘네들이 한글은 잘 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잘 플랫폼마다 뭘 잘하는지 알고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얘네들이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나와서 근데 확실히 퀄리티는 틀려요. 예, 틀린데 이제 자동화로 대량으로 만들 때는 뭐 2, 30원이란 얘기니까 이 얘기 또 틀려지죠. 이렇게 나와 버리면. 예,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예, 원하는 이미지를 뭘 쓸지를 잘하는 걸 잘 파악하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님 우리 장코치 대표님 한번 볼게요. 베리파이 커넥션 났잖아요. 예, 인증 끊어진 거예요. 예, 여기 가셔가지고요. 구글 쪽은 한 이틀, 짧으면 이틀, 길면 3일 정도 갑니다. 3일.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요런 베리파이 커넥션은 모든 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 몇몇 플랫폼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재인증을 해줘야 돼요. 구글은 재인증 기간이 짧은 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 사용자 모드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커넥션 있잖아요. 커넥션. 예, 여기로 오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내가 연결한 커넥션이 여기 등록돼 있을 거예요. 요거. 예, 요거 두 개. 예,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연결했었던 계정으로 다시 리오설라이즈입니다. 이게 재인증 해주시면 돼요. 은행 사이트 오래 갔다가 사용 안 하면 끊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이렇게 재인증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 시스템 운영 방식에 기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해주시면 네, 되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래하늘 대표님도 정상적으로 됐네요. 자, 요거 이제 오늘 첫 수업이시고, 지금 이제 계정 세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것만 성공하셔도, 이제 일단 오늘 축하드리고요. 그림이 참 산뜻해요. 네네네네.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노바나 나노바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1타니까, 1타일 동안 저희는 잘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한 김에 그냥, 다음 거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요거 이제 덤으로, 제가 아까 드린 게, 기존에 이제 스레드하고 인스타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요것도 같이 한번 드려봤어요. 잠깐만요. 시나리오. 네, 쭉쭉 올라오네요. 예. 그 연결만 매핑만 잘하고 계정만 세팅 잘하시면 퀄리티 괜찮게 나올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게 아마 블로그 쪽에서 네, 요걸 나노바나나 쓴게 요건갑다. 예. 그래서 기존에 스레드하고 인스타 세팅하신 분들은 계정이 세팅되신 분들은 이거 쓰면 그냥 1타에 3P 되는 시나리오로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자, 요거 시나리오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인스타나 스레드 앞 시간에 세팅 되신 분들은 이 계정만 그냥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제가 브리핑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는 저희가 이노리더를 썼잖아요. 요번에는 저희가 HTTP로 특정한 주소를 땡겨오는 거죠. 뭐 블로그 주소라든가 매일 바뀌는 뭐 특정한 어떤 주소, 뭐 만만한 거 제일 만만한 건 사실 뭐 뉴스 사이트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네이버 스든 다음 뉴스든 뭐 그건 대표님들 즐겨 보시는 뭐 관심 있는 아니면 뭐 좀 그 업로드되는 빈도수가 좀 높은 블로그 같은 것도 괜찮겠죠. 저는 뭐 오늘은 세계 뉴스 한번 땡겨 볼까요? 세계 뉴스. 이 안에 보면 아시아 뉴스 뭐 이것도 있겠지만 세계 일반. 그러면 요 주소네요, 위에.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 줄게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특정한 주소를 데이터를 땡겨올 때는 HTTP 모듈을 쓰면 됩니다. 저는 요거 붙여넣기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나노바나 세팅하시는 거 똑같이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틀리죠. 앞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한번 다시 가공을 해서, 왜냐면 그, 그, 그 스레드는 500자까지 잖아요. 여기 한번 다듬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다듬어 주고 500자 이내로. 그리고 앞에서 만든 이미지를 공통으로 쓰는 거죠. 이미지 땡겨오고. 그래서 요 이미지를, 요 지금, 제가 요걸로 잡아놨어요. 웹 컨텐츠 링크. 뭐, 스레드는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잡아도. 근데 인스타는 요걸로 잡으면 에러 납니다. 여기서, 이 받아들이는 데이터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그냥 균일하게 통일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노리더에 올려가 있는 이미지 주소를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스타잖아요. 그죠? 그럼 인스타용 캡션하고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는 앞에서 만들어진 걸로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블로그 원문으로 만드는 요 마크다운이라는 애가 앞에서 넘어온 텍스트 컨텐츠와 이미지를 믹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놈입니다. 요 자리는 인스타 빼고 스레드나 뭐 얘네들은 둘 다 여기 구글 블로그에 웹 컨텐츠 링크를 써도 되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인스타 때문에 넣기 때문에 클라우드 너리에 있는 거를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땡겨 올게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세이브.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에러 나거나 뭐 아직 뭐 때문에 더 못 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올려주세요. 좀 이따가 잠깐 쉬면서 봐드릴게요. 자, 우리 장코치님 또 에러 났네요. 한번 볼게요. API 키 안 넣으셨잖아요, 지금. 오케이. 제가 드릴 때는 배포 버전엔 API 키를 빼고 드립니다. 제 API 키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걸로 바꿔 놓으셔야죠. 자, 저는 요까지 달렸네요. 이제 나노바나 만들고 잠깐 쉬었다가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해서 거기서 퍼블릭 링크를 빼기 위해서 클라우드 놀이를 보내서 지금 이제 스레드 업로드하기 위한 이제 스레드 버전 컨텐츠 다듬고 버퍼 업로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엔 내려와서 이제 인스타 컨텐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초보시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요거만 완성을 해도 동시에 세 군데 포스팅 되니까 효율이 높죠. 이미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 군데 컨텐츠가 발행되니까. 버퍼 미디어 뭐를 넣는다고 그랬나요? 링크 어, 요걸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걸로 해도 돼요. 얘는 요 지금 요 구글 드라이버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를 클라우드론으로 한번 보내서 고 링크를 했으니까 클라우드 너리의 세큐어 URL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하면 얘가 접근을 못해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너리 하는데 이왕 한 거 그냥 통일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 포스팅 됐죠. 가만 있어. 저기 요 그게 지금 요걸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세큐어 텍스트에 URL에. 들어가야 되나요? 네네. 요거. 텍스트의 리절트가 되고 73. 요거 지금 세큐어 그거를 URL이요. 세큐어 URL 두 군데 잡아주시면 두 됩니다. 군데 다 세큐어 URL로요. 네. 자, 한번
그 스레드 한번 가볼게요. 아, 뭐 필리핀 태풍 났던 거 이미지 와 사진처럼 나왔죠, 그죠? 예, 손가락도 정상이고 뭐 이래서 나누 바나나죠 지금 어쨌든. 자, 좀 전에 이제 했던 거 올라가 있고, 자 인스타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인스타도 잘 포스팅이 됐네요. 그 다음에 블로그 원문 쪽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로그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저처럼 폴더로 구분해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플랫폼마다 찾기. 블로그 원문에 오늘 날짜, 요거 필리핀 태풍, 지금 이제 한 거 올라왔죠. 그래서 뭐 내용 보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냥 복붙 하시면 될 거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거고, 뭐 아니면 뭐 수정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문맥상 수정하시면 될 거고, 그 파워블로거를 하는 그분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살짝씩 이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좀 다듬어서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문은 다 자동화로 할 거예요. 안 그럼 답 안 나와요. 그 수많은 저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블로그를. 자, 뭐 정상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일단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컨텐츠 글도 중요하지만 이미지가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틀려져 버리니까, 뭐 일단은 요 정도 오늘 그 블로그 원문 기초 버전은 할게요. 뭐 기초가 아니지만 어쨌든 요 앞에 그 세팅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요 내 계정만 이렇게 잡으면 올라올 테니까, 이미 백단에서는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요것만 잡아주시면 다 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 인스타가 에러가 잘 나요. 이유는 최근에 얘네들이 시스템 뭔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메이크 쪽 시스템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요거를 그냥 아예 삭제하세요. 삭제 모듈로. 그리고 새로 똑같이 세팅을 다시 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포토 포스트, 한 장 올릴 때는 요 모듈을 쓰죠. 그러면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아예 커넥션 쪽으로 가서, 얘네들이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연결을 삭제하시고 다시 연결하세요. 요거네요, 그죠? 요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어딨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을 새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서 에러가 났어요. 네, 그거 삭제하시고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삭제하시고 다시 연결하셔서 인스타그램에 포토 포스트죠. 한 장씩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계정을 잡으세요. 아마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인스타의 그 값하고 현재 메이크 값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어지니까 에러가 나는 거라 삭제하고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